자, 1번.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 그래서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이 경합을 벌이면 원칙은 조세 채권이 우선하죠?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체납처분비, 강제징수 비용은 항상 우선하잖아요. 그럼 이제 피담보된 채권, 출제되는 거는 피담보 채권이에요. 저당권 등. 자, 1번. 이거 재산에 부과된 조세 딱 정리하고 가야죠. 재산에 부과된 조세, 즉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죠.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재산세, 그리고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에 뭐다? 지방 교육세,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소방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요 네 개. 요 네 개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왜 정부가 결정해요? 피담보된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 징수하려고 정부가 결정했잖아요. 피담보된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 배당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결정하는 조세가 있고 뭐다? 신고하는 세금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취득세, 하나는 등록면허세, 하나는 뭐다? 소득세. 이 신고하는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이면 어떤 애가 우선 받아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있죠? 법정기일. 그래서 신고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해요. 빠른 거. 그래서 딱 7개만 알면 답은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이거 590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요약집 참고하시고요. 자, 1번. 자, 기억 뭐예요? 재산세. 재산세와 저당권이 부딪혔죠?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벌써.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랑 경합을 벌인다? 종합부동산세와 뭐다? 뭐예요? 전세권. 그럼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무조건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맞네? 자,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신고일과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일 중 빠른 겁니다. 빠른 거. 그럼 신고일, 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럼 전에 와 있어요? 후에 와 있어요? 저당권이. 전에 와 있잖아. 전에. 그럼 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우선하겠죠?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한다. 오. 만약에 후에 와 있다면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빠른 거. 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 후에 와 있으면 틀린 지문.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과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일 중 비교해서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습니다. 자, 그 다음 강제집행 비용은 무조건 뭐다? 국세보다 우선한다. 맞잖아요. 자, 근데 밑에는 뭐다?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자,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그러면 조세 채권 상호 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매각하잖아요. 그럼 A 세무서는 뭐다? 담보가 담보에 등기가 들어갔고 B 지자체는 담보에 등기는 안 들어가고 압류가 들어가죠? 또는 C 세무서는 뭐다? 압류도 안 들어가고 교부, 청구만 합니다. 그럼 1순위가 뭐다?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교부, 청구. 그럼 뭐와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담보와 압류가 부딪히면 뭐가 우선한다? 담보가 뭐다? 압류보다 우선한다. 그 뜻이에요.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고요. 조세 채권보다도 우선하고. 자, 그 다음 2번. 자, 독립세와 부가세 필수죠?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것을 부가세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약집은 580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 뭐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 취득세만 정리하면 이제 1번. 자, 종부세는 뭐가 따라붙는다? 농특세. 농특세는 납부세액이에요. 감면세 가면 틀린다고요.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취득세.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잖아요. 자, 취득세. 취득세가 본세죠? 본세는 옛날에 뭐다? 취득세와 옛날에 등록세를 합친 거라고요. 합쳤어요. 합쳐서 뭐가 된다? 취득세가 된다. 예를 들어서 4%짜리다. 표준세율이 4%, 취득세 2%죠? 등록세 2%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쳤다고요. 근데 옛날에 취득세 낼 때는 뭐를 같이 냈다? 농특세. 옛날에 등록세는 뭐다? 지방교육세를 따로따로 낸 거예요. 요거는 합치지 않습니다. 그럼 농특세는 뭐다? 취득세 2%죠? 자, 표준세율이 몇 프로다? 4% 중에 2%에 몇 프로를 붙인다? 10%. 다 20인데 2에만 10.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2%에. 지방교육세는 몇 프로 붙인다? 20%. 결국 이게 4%를 나눈 거예요. 자, 취득세 2% 맞잖아요. 그럼 몇 프로 농특세가 붙는다? 10%. 취득세액은 납부세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등록면허세. 2%를 빼야죠. 표준세율이 4%잖아요. 2%를 빼고 2%만 적용하는 거예요. 2%를 뺀. 자, 그 다음 4번. 취득세 및 재산세는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20%. 자, 그 다음 5번. 양도세는 납부세액에는 안 붙어요. 감면세액에 뭐가 붙는다? 농특세. 그래서 5번도 조심해야 돼. 한 번 내는 세금은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20% 내야 됩니다. 그럼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농특세 20%가 다시 붙겠죠? 한 번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도 감면받으면 농특세가 20% 붙어요. 그래서 감면세액의 20% 농특세는 매년 내는 세금은 안 붙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만 붙는다. 자, 그럼 이제 4번은 맞죠? 재산세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 20%는 어떻게 한다? 도시지역분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럼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거기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짜리. 대표적으로 뭐다?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잖아요. 자, 지목변경 간주취득이잖아. 그럼 지목변경했다. 증가한 가액의 2%죠? 예를 들어서 1억의 2%야. 증가한 가액이 1억이면 2%잖아, 2%. 그럼 2%에 1억이면 얼마? 200만 원. 3번을 설명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는 거예요. 그럼 지목 변경했다. 증가한 가액이 1억이면 2%를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그럼 여기에 몇 프로부터? 10%. 이 10%의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만 붙는 거예요. 농특세. 그러면 20만 원이 붙겠네요. 이렇게. 2%만 붙는 거예요. 2%의 10. 단 지방교육세는 붙는다 안 붙는다? 부가세가 없어요. 등기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은 뭐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예요. 제외. 찍을 게 몇 번밖에 없어. 3번. 지목 변경은 2%에서 취득세가 200만 원이죠. 10% 농어촌 특별세만 붙는 거예요. 등기는 취득세에서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거니까 뭐다? 지방교육세 20%는 안 붙어요. 그래서 포함이 아니라 뭐다? 제외. 몇 번을 찍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3번으로 돌아가죠? 자, 3번은 뭐를 몰아요? 자, 양도세 과세대상이네요. 자, 이거 기본이잖아요. 요약집은 666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자, 괄호가 뭐다? 국내 거. 국외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양도세는 지역권 X, 임차권 X. 디귿은 뭐다? 주식 팔았잖아요. 주식인데 어떤 주식이다?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해서 무슨 자산이 들어간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업권은 어떻게 팔아야 해요? 함께. 분리 틀렸죠? 함께.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거림으로 실질로 따져야 세법은 미등기를 따지는 것은 니은밖에 없다고요. 채권이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만약에 이 지문이 괄호가 국외라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뀔까요? 국외라면 2번으로 바뀌어요. 국외는 실질로 따져요. 미등기는 국내만 따진다. 국외라면 임차권이 포함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4번은 뭐를 물어본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잖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약집은 669부터 쭉 돼 있어요. 자, 박스. 역시 괄호가 뭐다? 국내. 자, 기억은 뭐다? 신탁, 해지. 소유권 아니죠? X. 자, 부담부증여. 채무를 물어봐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봐. 제외. 이건 증여죠. 채무는 양도. 제외니까 증여. 그러니까 X죠? 자, 디귿은 뭐다? 양도담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오. 자, 그 다음 리을. 무효. 무효는 양도가 아니죠? 그러나 적법은 계속 양도예요. 무효와 적법하게 당사자 간에 해제시킨 것은 계속 양도라고요. 무효는 X, 적법은 O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공경매는 양도인데 뭐다? 본인이 재취득했다. X죠? 이거는 자기가 자기 거를 취득한 거예요. 본인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기가. 이거 집구석에 자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도 나오지만 자기가 이렇게도 나오죠? X. 그럼 아닌 거는 뭐 빼고 디귿 빼고 다 아니네요.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왜 출제해요? 점수 주려고 출제잖아요. 요약집은 672쪽에 나와 있고요. 자, 1번 토지거래 허가고요. 읽는 순간 몇 번이다? 1번. 그래서 양도세, 양도시기, 취득시기는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돈 받은 날 대금청산일이에요. 대금청산일. 허가일하면 틀려요. 허가일은 어디서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고 기한 따질 때만 쓴다고요. 이거는 돈 받은 날. 토지거래 허가국이든 일반이든 원칙이 뭐다? 대금청산일이다. 허가일에 속지 말자.
허가일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한 따질 때만 쓰는 거예요. 이유는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은 토지건물. 이거 의제 취득식이죠? 8485 맞잖아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1호 자산은 뭐다?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85년 1월 1일. 8485 여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1호 자산. 자, 그 다음 3번은 포인트가 무효. 과거로 돌아가죠? 무효는 취득일이 언제야?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뭐에 속지 말자? 확정 판결일에 속으면 안 돼요. 확정 판결일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4번은 환지 처분은 취득일이 언제다? 과거로 돌아가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단 증가 또는 감소가 있으면 공법으로 돌아와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다음 날. 옳은 지문이네요. 증가 또는 감소가 없으면 취득일이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일반적인 거는 뭐다?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 맞다. 이 경우 대금청산일 따질 때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그래서 대금청산일 따질 때는 무조건 뭐다? 양수자가 부담한 날짜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거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걸로 본다. 즉 대금 청산일을 묻는 지문이죠. 자, 그러나 뭐를 물어볼 때? 양, 보, 가액을 물어볼 때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구분을 딱 해야 돼요. 가액 물어볼 때는 포함한다고요. 근데 이 경우가 뭐다? 대금 청산일을 묻는 지문이죠. 5글자로 대금 청산일. 4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시기. 3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일. 용어 정리 잘하세요. 5글자로 대금 청산일. 4글자로 양도시기. 3글자로 양도일. 다 똑같은 거예요. 1번이네요. 자,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6번은 이제 1세대 1주택이네요. 옳은 것. 1세대 1주택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요약집은 680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임대주택이네. 집 하나. 자, 그럼 2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죠? 그래도 뭐 했다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요. 근데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취득일 틀렸네.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월세 내는 거잖아요. 벌써 틀렸네.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 자, 그 다음 2번. 자, 1주택인데 협의매수 수용당했잖아. 2년 보유 안 따져요. 근데 일부 수용되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잔존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이내. 5년 이내. 자, 그래서 괄호 조심해야죠? 그럼 2년 보유 안 따시는 대신에 요건이 뭐다? 괄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해야 돼요. 후에 취득하면 2년 보유해야 돼요. 전에. 전에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럼 6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요. 2번. 맞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3. 해외 이주. 해외 이주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전환.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이내. 3년이 되는 날 틀렸죠? 2년이 되는 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2년 이내에 팔아야죠.
2년이 되는 날까지 팔아야죠. 3년 틀렸네. 자, 4번은 국외 거주. 역시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전환. 그리고 요건이 뭐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가야 돼요. 6개월 이상 하면 안 돼요. 배우자가 해외 발령을 6개월 받았다. 안 된다고요. 1년 이상 받고 해외로 가야죠. 그리고 또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요건이. 요건 3년 틀렸네. 2년. 3번, 4번은 이거 죽어도 안 까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2년아 출국 그만해라, 이거. 까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뇌구조면요. 까먹을 수 없는 거. 2년, 2년.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절대 5번을 지금 이거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이사 갈 때는 2년 보유 제한을 안 받죠.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몇 개월 거주했다? 1년 6개월. 맞네. 근데 사유가 뭐야? 취약, 직장 변경. 직장 변경. 근무상 형편이죠? 근데 사업상 형편은 안 돼요. 사업상 형편을 뭘로 고쳐라? 근무상.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 and 근무상이 나와야죠. 사업상 틀려요. 개인사유. 2년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7번으로 들어가네. 자, 이번엔 집이 2개입니다.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보아 비과세를 내주는 주택이 있죠? 특례주택입니다. 집이 2개예요. 지금부터는 집이 2개라고요. 자, 이거는 요약집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시 677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집이 2개. 자, 1번. 1번이네요. 자, 농어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 주택. 양도식이 안 따져요.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 때는 하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맞잖아요. 근데 귀농은 투기할 수 있어요. 요건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3년 하면 안 돼요. 5년. 맞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이거 포인트가 뭐다? 60세 이상. 동거복냥. 그리고 과로는 60세 미만도 포함하고 장인 장모도 포함합니다. 희귀병, 암 등을 걸렸을 때 60세 미만도 포함한다. 좌우간.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10년 이내 요건이. 5년 이내에 그러면 안 돼요. 요건 10년 이내에 반드시 옆에 뭐가 나야 돼요. 먼저. 양도 시기는 따지는데 순서는 안 따져. 먼저. 그러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계속 따라다니고. 자, 상속도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니죠?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 주택. 그 뒤에 오는 거는 맞고. 근데 상속받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 주택을 뭐다? 상속 개시 전에 보유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상속이야. 일반 주택을 상속받죠? 그렇잖아요. 상속받은 거야, 일반 주택을. 그럼 나는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죠? 그럼 집이 2개니까 이해를 언제든지, 자, 뭐를 언제든지 팔아야 된다. 이해를 먼저 팔면은 과세합니다. 이거 일반 주택 언제든지. 그럼 일반 주택을, 이거는 취득 시점을 따져. 상속 개시 전에 집이 있어야 돼. 물어볼 때만 상속 개시 후 집을 하나 사면은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그럼 일반 주택은 언제 보유했다는 거야? 상속 개시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집 한 채 있어서 상속받으면 언제든지 일반 주택 팔면 돼요. 그러나 무주택자야. 돌아가셨어. 상속받고 일반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자가 돼서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상속받아서 2개 물어볼 때만. 자, 그 다음 이제 몇 번? 4번. 혼인했다. 자, 혼인은 몇 년? 요건이 5년 이내. 근데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문제가 조정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이다. 문제가 조정대상 지역이잖아. 그러면 2년 거주가 붙어야죠. 4년 보유하면 비과세다. 2년 이상 보유에 들어가죠. 근데 뭐가 빠졌어? and 2년 이상 거주가 붙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팔아먹는 거.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과세합니다. 문제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 이번 시험에 이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항상 2년 거주가 없잖아요. 2년 거주 안 하면 과세해버리죠.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근무상 형편.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샀다. 그럼 이거는 언제 팔아야 돼요? 수도 일반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죠.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지문이 기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법정 요건 충족하면 무조건 비과세죠. 법정 요건 충족이 뭐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3년 이내에 팔아야죠. 일반 주택을.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했다? 법정 요건 충족하면 무조건 비과세요. 자, 7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8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8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장특공제 오늘 마무리 짓는 거예요, 8번. 자, 8번은 뭐다? 8번은 9번이고 8번은 뭐다? 필요경비. 이것도 언제든지 출제되는 거. 필요경비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8번. 요약집은 6, 8, 8을 참고하시고요. 필요경비 포함 여부. 언제든지 물어보는 지문. 1번. 약정했잖아. 약정. 뭐 주기로? 이자 주기로. 그럼 그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유일하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는 약정된 이자 상당액. 이거 장기할부 이자예요. 나머지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자. 약정된 이자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고. 자, 그 다음 2번. 자본적 지출액은 실제로 지출된 거죠.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돼요. 근데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실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면. 확인됐죠? 근데 역시 필요경비를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맞네. 확인 안 되면 인정하지 않고. 자, 3번 나왔다.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이거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자 상당액.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먼저 공제를 받았다? 사업소득. 사업소득 나오잖아요. 그럼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입된 것을 제외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입한 것. 산입해서 공제받았잖아. 그럼 양도가액에서는 공제 못 받아요. 공제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보지 아니한다. 어떤 거를 필요경비로 봐요? 제외한 금액.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그래서 산입된 거와 산입된 것을 제외한 거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이해하고 끝나는 겁니다. 세법이 이렇게 쉬워요. 그죠? 산입했잖아요. 사업소득에. 공제받았으니까 양도가액에서는 공제 못 받죠. 자, 그 다음 4번. 답은 4번이네. 매각사손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죠. 필요경비로. 그러니까 상대방 관계없이 전액 틀렸네. 답은 4번이에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금융기관에게 팔아야 돼요. 공신력 있는. 그래서 50만 원 손해났어. 그럼 50만 원 공제해줘. 근데 사채업자에게 팔았어. 사채업자에게 팔았다. 짜고 할 수 있죠?
200만 원 손해났어. 그래서 뭐다? 이해를 공제하는 거고 이해는 공제를 못 받아요. 상대방 따진다고요. 전액 안 해준다고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한도 없이 전액. 틀렸죠? 그리고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속일 수가 없어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근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재산세 인정 안 하죠? 종부세도 인정 안 해요. 매년은 내는 세금. 이런 거를 인정하면 세금 낼 일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뭐도 인정을 안 해요. 덩어리가 큰 거. 상속세. 증여세도 인정을 안 해요.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다고요. 오로지 취득과 관련된 세금, 취득세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출제되는 건 뭐다? 그냥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 안 하죠? 무슨 증여세?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냥 증여세는 인정을 안 해요.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9번은 이제 장특공제. 필수예요, 9번. 장특공제. 여러분들 요약집은 691쪽 참고하시고요. 자, 장특공제로 들어왔네요. 1번. 장특공제는 국내 것만 해요. 항상 양도세 풀 때는 국외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국내 뭐만 해준다? 토건, 조합원 입주권. 필수가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3년 보유를 어떻게 따진다? 사업인정,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만 따져요. 전. 왜? 전까지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까지 양도 차익을 한도로 계산한다고요. 전까지 집이었기 때문에. 전까지. 자, 그 다음 2번. 국외는 무조건 조심하자. 3년 보유하더라도 적용하지 않죠? 자, 그 다음 3번. 이거 이번에 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에요. 등기됐고, 보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5년. 요건이 충족됐죠? 이렇게 되면 1년에 몇 프로? 4%? 그럼 10년이면 40%. 그 다음 5년이면 몇 프로? 4단 20%. 그럼 몇 프로 공제받는다? 60%. 맞나요? 4단만, 9구단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3번 지문이 거주기간 5년을 안 했어. 거주를 안 했어. 2년 이상.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은 10년은 보유했죠? 그러면 몇 프로로 떨어져? 2%로 떨어져서 공제율이 20%로 내려갑니다.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하면 해줘요. 2%짜리로. 그럼 20%로 떨어진다고요. 2단, 4단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항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공제합니까? 양도 차익. 점프하면 안 돼요. 가액 틀렸네.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고 양도 차익에서 곱한다고요. 가액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5번. 자, 보유기간은 항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다.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나왔네. 2월 과세. 그럼 2월 과세 나왔잖아요. 그럼 2월 과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는 세율을 물어볼 때 보유기간이죠. 항상 누구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의 취득일. 이거를 줄여서 증여자라 그래요. 안 까먹는 거. 줄여서 증여자. 증여한, 증여받은 하면 틀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세율도 똑같이 가요. 증여자 취득일. 수없이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0번은 이제 기본공제. 10번은 기본공제로 들어가네요. 10번은 기본공제로 들어갑니다.
요약집은 694부터 쭉 돼 있어요. 근처에 다 있다고요. 요약집 펴면은. 자, 기본공제. 딱 머릿속으로 뭐가 정리됐어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미등기 빼고 다 해주고 소득에서 250을 공제하는 게 딱 기초예요. 기초. 그럼 1번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이죠? 적용한다. 그러나 장특공제는 안 해줘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뭐다?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죠? 적용한다. 불가능한 거니까 요건이 충족되면 장특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해줘요. 불가능한 거는 불이익을 안 준다. 자, 그리고 3번은 국내잖아.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에 팔았네요. 같은 연도에 팔았어. 뭐와 뭐를? 토지와 건물. 그럼 앞에서 250 해주죠? 그럼 뒤에 거는 안 해줘요. 같은 자산이니까 2로. 그럼 연 250이에요. 그리고 항상 공제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에서 공제합니다. 벌써 틀렸는데 글씨가. 그리고 각각이 아니라 그냥 뭐다? 연 250이라고요. 토지 건물이니까. 만약에 이게 주식이라면 2호 자산이죠? 그럼 주식이라면 따로 해줘. 250. 이럴 때는 각각이야.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1호 자산이잖아. 같은 자산. 각각을 지워야 돼요. 그러나 주식이라면 맞는 지문이에요. 각각이. 그러나 전체는 틀렸잖아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잖아요. 소득별. 자, 그 다음 공동소유잖아. 그럼 이거는 이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죠?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연 250. 항상 세금은 뭐다?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그럼 각각 연 250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죠? 각각 연 250 받을 수 있다. 없다. 틀렸네. 자, 그 다음 답은 5번이네.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거 뭐예요? 감면소득이 있고 뭐가 섞여 있는 거야? 일반 소득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럼 이럴 때는 250을 공제할 때 순서를 정해. 그럼 뭐부터 공제가 들어간다? 일반 소득부터 뭐다? 먼저 공제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감면이 나오면 뭐다? 뒤에 지문은 왜의가 나와야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소득을 먼저 공제하되 항상 뭐다?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야 일반 소득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나 감면은 세금이 없잖아. 나중에 공제받아라 이거지. 그래야 둘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왜의가 꼭 들어가야 돼. 일반 소득을 먼저 공제하되 순서대로.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자,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율. 자, 필수예요. 세율도 이번에 11번. 여러분들이 암기력 테스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세율. 요약집은 698. 이렇게 세율. 암기하는 거야, 암기. 암기가 뭐가 됐어요? 여기 보세요. 토지 상가는 몇 년 채우고 팔아야 돼요? 2년 채워야 기본세율. 1년도 못 채우면 50. 2년 못 채우면 40. 이게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라고요. 근데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0%씩 늘어나죠? 1년 못 채우면 70. 2년도 못 채우면 60. 2년 채우면 기본세율. 단 주택 분양권은 2년 채우면 기본세율이 아니라 6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2년 채워야죠. 기본세율에 20을 더하고 3개는 30을 더한다고요. 자, 뭐 팔았어요? 1번 건물 2년 채웠네. 2년 이상이니까 기본세율 맞네. 기본세율은 초과 누진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 팔았어? 토지.
토지잖아.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만약에 2번이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라면 몇 프로로 올라가요? 70으로 올라가요. 참고. 자, 3번 드디어 나왔다. 2년 채웠네. 틀렸죠? 주택 분양권은 기본 세율이 없어요. 주택 분양권은 60%예요. 주택 분양권이 섞여 있어 틀렸네요. 여러분들이 분양권 전매하면 법 배웠잖아요. 기본 세율을 안 써요. 누진세율을 60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우리 다 연습했어요. 지금까지. 연습한 걸 오늘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 팔았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이네? 항상 2년 채워야 돼요. 2년을 못 채우면 60, 70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고요. 항상 2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을 더해? 20을 더한다. 맞죠? 3개면 30을 더하고. 자, 그 다음 5번은 세율 물어보잖아요. 세율. 상속세율은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하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럼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야? 앞에 거를 더해야 되잖아요. 2년 3개월. 그럼 건물이니까 2년 채웠죠? 기본세율 맞네. 상속받으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해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고요. 자, 12번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지금 고민해봐야 쓸데없는 거고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쓰세요. 그러면 60점 맞아요. 안 되는 거 갖고 끙끙 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리세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러나 이런 거는 버리면 안 돼요. 기본적인 거는. 그래야 60점을 맞습니다. 자, 12번. 자, 12번은 양도차손 공제네. 양도차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양도차손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결손금. 결국 손해난 금액. 결손금을 등등등 얘기한다고요. 결손금. 자, 이거는 쭉 퍼져 있어요. 책이 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700페이지 요약집 참고하라고요. 자, 1번 이건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것도 토지와 뭐 팔았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자산이죠. 1호 자산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합산한다. 이 뜻은 뭐다?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합산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2번은 이렇게 합산할 때, 공제될 때 자산별 양도차산은 1순위가 뭐다? 같은 세율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막 뭉뚱그려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1순위는 밑줄과 같은 세율에서 공제하고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아있다면 이번에는 뭐다? 다른 세율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공제가 들어가요. 다른 세율에서 통산한다. 공제한다. 1순위가 같은 세율.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아있다면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자, 3번. 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다. 그럼 공제되지 못한 거는 뭐다?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틀린 지문이죠?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양도세끼리만 통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세끼리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4번 또 나왔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1호 자산, 같은 자산이죠? 이해와 뭐가 있어? 주식이잖아. 그럼 주식은 다른 자산이죠?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제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그럼 정답은 5번이네. 자, 21년에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공제하더라도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도세는 해당 연도에 양도차손 미공제분이 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는 있답니다. 사업자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자는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투기 목적이므로 내년 이익에서 2월 공제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몇 번? 5번. 자, 1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미등기. 자, 여러분들이 꽉 잡았잖아. 미등기. 꽉 잡았죠? 자, 미등기 등등등. 이거는 요약집 699에 나와 있죠. 699. 699. 자, 박스. 1번. 미등기로 팔면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있다 틀렸죠?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주고 있다 없다를 정리 잘해야 돼. 없다. 그 다음 니은은 뭐다? 건설업자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미등기로 팔았지만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역시 기본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요. 그리고 리을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다? 70. 그리고 미음 미등기로 팔 때는 역시 장특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비읍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허가죠? 등기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봅니다.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네.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뭐와 뭐가 틀렸어요? 옳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니은과 뭐다? 비읍밖에 없어요. 리을도 틀렸다고요. 70%는 뭐의 70%야? 과세표준의 70%죠. 숫자가 나오면 옆에 조심해야 돼요. 70%는 뭐의 70%야? 과세표준에. 산출세액의 70%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옳은 거는 뭐다? 니은과 비읍밖에 없어요. 두 개라고요. 답이 1번. 세 개 하면 큰일 나요. 미등기는 70%다. 세율은 뭐의 70%야? 과세표준의 70%죠. 산출세액의 70%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요. 자, 1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례 문제. 사례 문제. 지금까지 강의한 거를 사례로 통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문제를 잘 읽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재산은 아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란 얘기죠? 뭐를 물어볼 때 쓰는 지문이에요? 장특공제 물어볼 때. 자, 그 다음 뭐다? 1세대 1주택이에요, 이거. 국내 소재주택을 양도했다. 1세대 1주택자라고요. 집 하나야. 1세대 1주택자가 뭐를 받아서? 상속을 받아서 집 하나가 됐다고요. 자, 그러면은 보유기간 따질 때는 뭐다? 두 가지로 따지죠?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잖아요. 보유기간 따질 때. 그래서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어. 그럴 때는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근데 동일세대이 아닐 때는 뭐다? 통산을 안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잖아요. 그럼 동일세대일 때는 보유기간을 통산해줘요. 동일세대가 아닐 때는 따로따로 따집니다. 자, 그리고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따질 때, 자,
1번이 뭐다?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집니다. 그러나 2번 무슨 상속일 때? 가업. 가업 상속일 때는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하죠. 피상속인이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이렇게 가업 상속은 그 다음 세율.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은 무조건 뭐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세율은. 그러나 장기는 일반적인 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하고 가업은 피가 붙어야 돼요. 그럼 이 지문은 가업 상속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진다. 자, 그럼 왜 보유기간 따져? 비과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장특공제는 몇 년 보유해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 보유를 해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는다고요. 세율은 무조건 피로 따지고. 다 지금까지 배운 거 토탈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1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1번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괄호가 뭐야? 동일세대원이잖아. 동일세대원이죠? 그럼 돌아가신 분의 기여 2년 10개월이잖아. 상속인은 5개월. 그럼 동일세대원이니까 보유기간을 더해야죠? 그럼 더하면 3년 2개월이 되죠? 그럼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동일세대원이니까. 그러나 다른 세대원일 때는 옳은 지문이야. 그냥 5개월이니까. 이거 동일세대일 때는 보유기간을 더하는 거요. 통산하고 다른 세대일 때는 통산을 안 한다고요. 동일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하자.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몇 개월이야 보유기간이? 5개월이잖아. 3년 안 됐잖아요.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요? 가업상속공제는 아니다. 그럼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하니까 5개월이에요. 5개월. 그러나 가업상속이다 그러면 합치면 3년 넘어가죠? 그럴 때는 있답니다. 없다. 왜 없어? 5개월이니까. 가업상속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제. 자, 그 다음 3번. 자, 상속받은 거를 팔아먹는 거야. 그럼 양도가액이 10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제로죠? 그럼 취득가액을 법에서 만들어야 돼.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중요한 거는 뭐다? 상속 개시일 현재로 평가하는 거야. 죽은 날. 등기일 현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 현재.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왜 틀렸어?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리고 세율. 세율은 무조건 5개월이 아니라 2년 넘어가죠. 합치면 2년 채웠으니까 기본세율로 가요. 6에서 45. 항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에서 45. 초과 누진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의 답은 3번이에요. 14번의 답은 아주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생각을. 자, 1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5번. 자, 요약집은 700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오랜만에 나왔네. 오랜만에 나왔죠.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네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이거 나왔잖아요. 꽉 잡았잖아. 가장 잘하는 거. 이월과세 문제네요. 배우자가 등장했잖아요. 배우자로부터 징여받은 자산을 몇 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5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배우자. 이거 이월과세 문제예요. 이월과세 문제다. 이월과세 문제 맞죠? 그럼 이거는 순서가 가불병이에요. 우리 수없이 연습했잖아요. 가불병. 그럼 어떤 문제는 을과 갑이 바뀔 수가 있어요. 문제 형태에 따라. 그럼 갑을 뭐라 그래요? 징여자. 을을 뭐라 그래요? 수중자.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이거는 증여하고 양도잖아. 누구에게 증입? 배우자끼리 한 거예요. 배우자.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월과세. 그럼 이월과세는 출제되는 게 6개죠? 이거 6개 수없이 했어. 자, 취득가액을 누구 거를 적어? 누구 거를 적어? 갑 거. 갑의 취득가액을 적어요. 그리고 보유기간, 장기와 세율 따질 때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져라?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이거 이월과세. 지금 6번째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수중자는 뭐를 내야 돼? 증여세 내야죠?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 내야 하잖아. 그럼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증여세도 과세하고 양도세도 과세하면 이중과세죠? 이중과세잖아. 그럼 배우자끼리는 증여를 인정해.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언제나 출제되잖아.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틀려요. 그리고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 수중자가 납세의무자야. 단 계산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이월과세 왜 만들었어요? 그럼 취득가액이 여기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3억에 취득했어. 그럼 증여를 하면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게 얼마예요? 8억. 취득가액을 높여서 얼마에 팔아먹어? 10억. 그럼 원칙은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파는 거죠? 그 5년 이내에 팔 때는 3억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야 양도세 못 떼어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예요. 자, 1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납부세 계산 시 세액공제된다. 틀렸네요. 1번. 뭘로 계산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액공제된다. 틀려요. 그래서 납부게 아니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세액공제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납부세액 계산시가 아니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네 답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딱 읽는 순간 1번. 그럼 2번은 장특공제가 뭐다?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되지 않는다. 몇 년밖에 안 돼. 적용된다 맞아요? 맞네. 이거 맞는 거예요. 언제 취득했어? 언제? 14년. 14년에 취득했죠? 19년에 증여하고 그 다음 언제 팔아먹는 거예요? 21년. 그럼 여기서부터 따지면 2년밖에 안 되잖아요.
항상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따지니까 3년 훨씬 지났죠? 그래서 적용된다. 맞는 거예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따지니까 14년부터. 자, 그 다음 3번. 취득가액은 8억이다, 3억이다. 3억. 맞잖아요. 그 납세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 수중자여, 수중자.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를 길게 얘기합니다. 지지 아니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번. 1번이에요. 자, 이게 뭐다? 이월과세네요. 가족끼리 하는 거 이월과세예요. 증여 후 뭐다? 양도하는 거야. 그럼 이해와 비슷한 게 뭐야?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우회, 양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기는 뭐다? 가족을 통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게 만든 거죠?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뭐다? 이번에는 특수관계인 중 누구랑 하는 거야? 형, 동생, 그리고 뭐다? 병, 원리는 똑같아요. 증여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다? 5년 이내. 형과 동생은 어떤 용어를 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 이쪽은 뭐다?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것을 방지한 법이고, 이번에는 뭐다?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다음에 띄어먹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짜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뭐 한 거야?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동생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역시 증여세 내야죠. 그리고 뭐도 내야 돼? 양도세.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여기는 있다야 있다. 짜고 하니까 함께 책임을 진다고요. 자, 그럼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동생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봐. 합치니까 1억이 나와서 그럼 원칙이 1억 내면 끝나. 끝나요? 근데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증여자의 양도세를 계산해 봅니다. 3억이야. 그럼 형이 직접 팔면은 3억 나와.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1억밖에 안 나왔죠? 얼마 띄어먹었어요? 2억 띄어먹었잖아. 2억 띄어먹었으니까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한다? 증여자가 형이죠? 누구에게? 병에게 직접 뭐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얼마를 걷겠다는 뜻이야? 3억.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양도세를 형입한 걸로 본다. 그럼 세 가지는 똑같아요. 이월과세랑 형 기준이니까 똑같다고요. 근데 이쪽만 달라요. 자, 증여세. 어떻게? 형과 동생은 증여를 인정 안 해. 환급하고 끝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야? 증여자. 형이 직접 한 걸로 본다. 이쪽은 수중자. 달라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쪽은 뭐다? 없다. 세 개는 똑같고 그래도 이쪽을 물어보는 거야. 다른 거 알아들었나요? 요 부분.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다. 원리는 똑같아요. 증여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 5년 이내. 자, 그래서 몇 번이에요?
16번이에요. 자, 16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설명은 들었어요. 자, 잠시 좀 쉬었다 자고요.